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0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무월 갑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라고 하는 한여름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다음으로 월령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데, 자,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바로 여기에 위치한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사주를 배합하고 사주의 용신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축, 어느 월령이냐에 따라서 또 조후의 관계라든가 왕쇠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주 보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연주에도 두 글자가 있겠고요, 월주에도 두 글자, 일주에도 두 글자, 시주에도 두 글자가 있어서 사주 팔자가 되는 것인데, 이 8글자 중에서 가장 핵심 일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데, 나무 중에서도 어떤 나무, 갑목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을목은 음이 된다라고 해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나무가 아니라 특성이 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음양의 개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음양이라고 하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 내지는 이제 차가운 것,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것에 대비되는 개념, 그래서 높은 것이 있고 차가운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것에 대비되는 양의 개념은 단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개념은 서로 상반된다, 서로 대비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 오늘 공부하는 양목인 갑목도,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음목인 을목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나무라고 하는 목인 것인데, 오늘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내일은 음목이 되는 것이어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지만 좀 단단한 나무죠. 단단한 나무로 볼 수가 있겠고, 작은 나무가 아니라 높은 나무에 높은 나무, 키가 큰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단하면서 높고, 그 다음에 굵직굵직하죠. 곧게 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갑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품이 대쪽 같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같이 잘 휘지 않는다라고 그런 개념인데, 갑목 같은 것이 바로 그래요.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솝우화, 이솝우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죠. 이거 보셨을 거예요. 다.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키가 큰 나무죠. 여기서 말하는 갑목이 바로 참나무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대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풀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을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무와 갈대는 다른 말로 양목인 갑목과 음목인 을목과 같은 거에서, 참나무는 거친 바람이 불면은 자기가 가장 강한 줄 알고 버티다가 부러지죠. 근데 갈대는 그 강한 바람에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목 일간인 사람들이 강하지만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오게 되면은 갑목 일간들은 또 대체적으로 또 부러지는 성격이고요. 갈대는 연약할 것 같은데도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현실 적응이라든가 환경 적응에 또 탁월한 것이 또 을목 일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단한 측면에서는 갑목이지만은 부드럽고 환경 적응 잘하는 것은 오히려 을목 일간들이 생명력이라든가 자생력 같은 경우는 갑목에 비해서 을목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나쁘냐 그거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갑목은 갑목 나름대로,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 나머지 10간의 구성인 병정, 무기경신, 임계에는 모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사주가 배합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간이든 좋지 않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간목은 단단하고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도, 간목이 용도가 있으려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동량지목으로 쓸 수도 있겠고,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또 꼭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해서 기둥으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간목도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이것은 뭐예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국세를 갖게 되면은 간목이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그런 현상, 목련꽃이 꽃을 피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벚나무도 또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용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용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벌에서 동량지목을 쓰는 용도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어디에 달려있냐? 원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원령하고의 관계에 더해서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동량지목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목화통명으로 해서 꽃을 피울 용도로 쓸 것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춘하절, 즉 봄, 여름에는 간목은 목화통명에 이롭고, 그 다음에 추, 동절, 가을, 겨울에는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이롭다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입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 5월도 이제 얼추 다 지나가 며칠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5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매일 강조를 하죠. 화왕절입니다. 화왕절. 그래서 오행상 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5월은 12개월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화가. 그래서 병화라든가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고, 가장 왕성한 힘을 얻는 계절이 바로 이 화왕절인 5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월도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면서 하지가 지나면서, 화는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씩 약화되게 되겠고,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음이 어떻게 돼요? 희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퀴즈. 일음은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 희생하는데, 그러면 일양은 어디서 희생을 할까? 이거는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일양이 희생하는 것은 하지의 반대편에 있는 동지가 되겠죠. 동지. 그래서 하지 때가 양이 가장 강하면서 그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름이 희생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하면서 동지가 지나면서 양이 희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지 때는 밤이 가장 길고, 반대로 하지 때는 낮이 가장 긴 그러한 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5월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절적인 어떤 기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고온,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왕하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한 그런 계절이죠. 화토가 같이 왕하면서, 그 다음에 화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기온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서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언제 가장 왕하죠? 목은 인묘월에 가장 왕하죠. 물론 이제 진월도 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묘진월을 지나면서 4, 5, 미월에 이렇게 목이 지나게 되면 4월은 목의 병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목의 사지에 해당이 되면서 미월로 넘어가게 되면 목의 묘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인묘진월에 목이 왕했다라고 하면 4, 5, 미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목이 이제 세력이 점차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왕할 때니까 사람으로 치면 한 30대, 40대 정도 볼 수가 있겠고, 묘월은 가장 왕할 때 사람으로 치면 40대에서 40대 후반 정도, 그 다음에 진월로 넘어가게 되면 왕세의 이제 간목 자체가 이렇게 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왕지를 넘어갔기 때문에 좀 쇠약해지죠. 그래서 사람의 나이로 치면 한 50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4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많이 목이 약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제 5월은 70대, 뭐 미월은 한 80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 미월 같은 경우 간목이 태어났든 일목이 태어났든 목은 병사 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다 그랬죠. 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목생화 하게 됐죠. 목은 생해요. 뭐를? 화를 생해서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인데, 반대로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화만 너무 왕성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반대로 나무가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너무 많게 되면 목분비회한다 그랬어요. 목분 비회, 뭐냐면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나무가 죽어서 불에 타가지고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분비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뭐 사화를 본다든가 이렇게 연지에서 뭐 사화가 있거나 내지는 또 화가 이렇게 병화까지 투출돼서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한 화에 의해서 불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사라지게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5월에 태어난 간목이 수기도 한 점 없이 화만 왕하게 되면, 이거 명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명한다 했어요. 단명이란 거 뭐예요? 이런 단명이 아니라 짧을 단자에다가 목숨 명자죠. 목숨이 짧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설기가 많은 그런 사주국세는 그래서 건강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고, 건강하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요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한데 목분비하는 사주들 조금씩 자세히 살펴서, 가장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5월의 나무 지금 바깥에 오늘은 좀 비가 오죠. 그제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비가 좀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산의 나무라든가 풀을 보게 되면은 파릇파릇하게 이제 생명, 이게 좀 이렇게 싱그러움이 이렇게 좀 묻어나는데, 5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 고온 건조한 때 물기가 없는 때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서 고사한다 이건 두자로 표현한 것이고, 요거를 좀 무식하기까지죠. 유식하게 표현하면 목분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의 나무는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나무가 마르지 않고 목분비회되지 않고 고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물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 약한 것이 아니라 물도 4월, 5월 수라고 하는 것도 4월, 5월의 수는 매우 약해요. 그래서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수가 목을 생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오게 되면 한여름에 뜨거웠던 열기도 적당히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수와 그 다음에 관성인 금이 있어서, 이거 간목 입장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반대로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칠살평관인데, 수가 있으면 칠살평관이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은 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건 나쁘지 않대.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신금 안에는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갑신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유금만 있는 상태에서 경금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은 목을 극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드시 임수라든가 이렇게 개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금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인성인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고갈되면 안 되니까 관성인 뭐예요? 관성인 금도 있어 주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화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빼가는 것, 즉 식신 내진 상관인데, 양목인 간목이 음화인 정화를 봤으면 이거는 상관이 되겠고, 상관
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월령 5는 화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의 간목은 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상관만 왕하니까 설기가 어떻게 돼요? 심하다, 설기 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가 어떻게 하다? 과다, 지나치게 많다, 설기 과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목화진상 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목화진상관격, 진짜가 붙을 때는 항상 뭐예요?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목화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목은 일간이 되는 것이고 화는 상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화진상관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수 진상관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뭐예요? 역시 또 진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금은 일간이 되는 것이고 수는 뭐예요? 상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목화 진상관격이 된다. 즉 뭐예요? 설기태가 너무 일간의 기운이 너무 설기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시급한 사주국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간을 도와주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겠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5월의 간목은 비건겁제보다는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5월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목을 보게 되면 일간이 왕하니까 이 간목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5월에 목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오해국하죠. 이거는 뭐야? 화국을 짓게 됩니다.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뜨거운 여름날 물기 하나도 없이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예요? 목분비회할 수 있다, 목분비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목이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예요? 수가 있는 상태에서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는 상태에서 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버틸만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물이 없으면 이거는 고살해버린 말라 죽은 나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살아있는 생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여름에 이파리와 꽃을 많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이라든가 이렇게 여름에 논밭에다 파종을 하는데, 씨앗은 심어놔서 처음에는 새싹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새싹 올라왔던 게 금방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이고요. 자, 오늘 역시 월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목 입장에서 인성이긴 하지만 이거는 편인에 해당이 되죠. 편인. 선생님, 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에 비해서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물불 가릴 상황이 아니죠. 그죠? 당장 이 임수마저도 없게 되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서 죽게 되어 있는데, 물이 어떻게 물이 좀 탁하더라도 나무에 주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맑고 깨끗할 필요는 없죠. 또랑물이라면 어떻습니까? 그죠?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무가 일단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간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금이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놨다. 쉬운 말로 논밭에다가 물을 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수로가 제대로 작동해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려고 하면 뭐예요? 임수든 경금이든 지지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수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임수가 됐든 경금이 됐든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로는 있고 물의 흔적은 있지만은 물이 바닥이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지지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연지에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수가 임수의 뿌리가 될 터인데, 역시나 이 오화하고 자수하고 좌우상충하게 되면은 오화도 깨지지만은 자수가 깨진다 안 깨진다, 자수 또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이 있었는데 물이 오화하고 충함으로 인해서 물이 약간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걸 갖다가 충을 보지 않고 임수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대략 난감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자수가 깨진 상태에서 임수의 뿌리가 없는 중에 다행으로 진토가 있어서 갑진일주가 이렇게 되죠. 자,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게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진 안에는 지장간이 을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개수가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갯벌이라든가 물이 있는 저수지에 있는 그러한 뻘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진에는 간목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이냐,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수의 묘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묘지라고 해서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좌우상충돼서 자수가 깨져서 임수가 낙동강 오리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을 보게 되면 간신히 진에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이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도 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진에 통근할 수는 없지만 습토가 있으면 경금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이 아니라 만약에 술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진과 술,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신금, 정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술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 그래서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것이 건토이기 때문에 임수도 여기에 뿌리를 줄 수가 없겠고, 경금은 술 중에 있는 이 신금에 간신히 통근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경금이 이렇게 화가 왕하게 되면, 화토가 왕하게 되면 경금이 술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군다나 간목은 뿌리가 전무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과 술의 엄청난 차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좌우충 돼가지고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그런 일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또한 만약에 생시에서 술시를 보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되면 진 중에 있는 을목개수가 어떻게 돼? 진술상충 이렇게 하게 되면 좌우충도 문제가 되지만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 중에 있는 을목개수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간목도 뿌리를 둘 수가 없겠고, 진, 임수, 경금도 여기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토의 어떤 혜택을 보려면 절대 생시에서는 술시를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생시는 다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술시를 말씀드렸으니까 먼저 갑술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갑술시가 되면 역시나 이거 자진 합해서 충중봉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좌우충 되면서 진술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전충이 돼요. 내 지지가 모두 사지가 모두 전충 되는 그런 국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국세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진술충 되면 간목에 뿌리도 없었죠. 자, 진의 간목에 뿌리를 뒀는데 진술상충하게 되면 이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산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되게 돼요. 뿌리채 뽑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주국세가 이렇게 되면 신경이 예민할까요? 신경이 예민하지 않을까요? 신경이 매우 예민하죠. 이거 잘못하면 토담목절 되게 되면은 신경계통이라든가 뼈계통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지지로 이렇게 되게 되면 간목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고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임수 자체도 토가 많아지면은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임수도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인데, 그나마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신자수국 했을 때는 수가 살아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토가 많아지는 이런 대운 만났을 때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갑술시면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다시 갑자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좌우충이 되지만 이거는 자진합수가 되죠.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수기가 살아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의 뿌리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목운이 오거나 그 다음에 목화운을 만나게 되면 화도 살아나게 되고, 이거는 수가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것과 같아서 목화운을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병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간목이 인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간목이 진과 인의 불을 뒀고요. 그 다음에 좌우충돼서 화가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투출돼서 이렇게 인의 뿌리를 두면 이건 화가 왕한 거고요. 반대로 수가 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인성이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정묘시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진토가 있어서 간목이 진진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임수도 진진의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여기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파는 거예요. 간신히 임수가 진에 뿌리를 뒀는데 무토가 진진오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임수의 세력보다는 무토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파극하게 되죠. 물론 이제 뒤에서 경금이 임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물은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앞에다가 태산으로 물기를 막아버린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되면은 일간 간목이 무토를 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일간은 심판자 같아요. 일간은 뭐예요? 심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 일간이 무토 파하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왕절에 토도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남녀 불문하고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을 파하게 되는 그런 폐단을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계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